여성의 시선으로 사회적 정의를 묻는다. 여시사정.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장미꽃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네, 반가운 얼굴이죠. 네, 반가운 얼굴. 네, 맞습니다. 휴대폰. 네, 제가 딱 말하려고 하는데 땡 이러네요. 바쁘시죠? 네, 죄송하고요. 네, 인사하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기억하시겠죠? 저는 지난 10회까지 함께 했었던 큐티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미꽃뱀님도.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이니까 좀 낯설다. 네, 서로 조금 낯서네요. 네. 굉장히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핸드폰도 안 꺼놓으시고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럼 뭐 근황 토크 잠깐 해볼까요? 아마 두 분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그냥 이거 안 하니까 조금 생활 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팟캐스트를 안 진짜요?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처음 듣는 얘긴데. 또 나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해야죠 제가. 네, 그래갖고 약간 재미가 좀 없었어요. 예.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재밌는 걸 찾아가지고 또 그럼 하세요. 또 그게 또 제가 가야 할 때를 또 분명히 알고 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다시 왔어요. 또 불러주니까 냉큼 왔어요. 제가 또 그래 속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걸 찾아가지고 재밌는 거 뭐 하시는데요? 뭐 여러 덕질? 가지 새로운 또 덕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좀 빠져 있었고 일이 또 좀 바빴어요. 저도 일하는 여성이니까 일이 좀 바빴고요.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꽃뱀님은 뭐? 저도 일이 좀 바빴어요. 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두 분 다 더위를 되게 많이 타시잖아요. 예. 그죠? 네. 오늘 이 방도 좀 아직 덥죠? 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참을만 하죠. 이 정도면. 네. 참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맞아요. 네. 제가 나온 방송을 잘 안 듣거든요, 아예. 근데 아예요? 아예 안 들어요. 네. 약간 제 목소리 잘 못 듣겠어요. 난 좋아하는데 내가 나온 거 막 다 듣는데. 성격 드러난다. 성격 나오네요. 저는 잘 못 들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약간 의식을 해서 그 다음에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들었어요. 안 나오신 부분. 무율님이랑 그 천상여자님이랑 방송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단가요 그게? 역시 내가 나오는 부분이 낫다 뭐 이런. 아니 내가 나온 부분 모르는데 어떻게 낫다? 안 들었으니까. 비교치가 없죠. 서프로젝트 얘기하는 거 들었고 화장실 얘기 인상 깊게 들었어요. 네. 예. 큐티보이님은 어떻게 뭐 본인이 안 나온 동안의 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또 들으시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요거를 그만두고 또 자꾸 들으면 또 하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정을 살짝 떼는 기간이라 가지고 제가 조금 자중하다가 저번 중부터 약간 순차적으로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뭐 재밌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앞에 있군요. 네. 생각해보니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애청자로서 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좀 후기 같은 것도 좀 남기고 그러려고. 우리가 또 남길 것까지요. 이제 애청자니까요. 제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잠깐 동안에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나왔던 오빠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큐티보이님 그리고 장미꽃뱀님하고 함께 오빠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SNS에서 해시태그 너 오빠라는 단어 그만 집착해가 돌았다고 하는데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 네. 그래요? 유명해요? 지금 엄청나게. 왜냐면 DC 코믹스가 원작이라서 워낙 전 새로운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라기보다는 할리퀸이라고 아주 미친 여자 같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할리퀸은 저한테는 기억이 할리퀸 로맨스 아세요 혹시? 알죠. 그 옛날 할리퀸 로맨스. 꽃뱀님 몰라요? 예. 어머 공부만 하셨구나.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저는 알아요. 그죠. 할리퀸 나 그래서 네. 거기서 듣던 용어여가지고 단행본 이런 걸로 하이틴 로맨스들 할리퀸 시리즈들 막 있잖아요. 되게 굉장히 열심히. 전형적인.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완성도 높은 작품도 되게 많은데. 전 어릴 때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셨군요. 네, 저는 할리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그게 이제 그 캐릭터가 여성인데 되게 센 캐릭터. 약간 쌍년? 약간 비치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공개된 예고편이 좀 문제가 됐었나 보죠. 좀 뭐 사연들을 아세요? 아니 저도 사실 DC 코믹스에서 할리퀸을 막 엄청 재밌게 보고 그러니까 막 그런 팬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 마블을 더 좋아해가지고 DC보다. 근데 그래서 뭐 나왔길래 한번 봤는데 예고편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고편이 지금 극장에 깔아진 거예요? 극장에 깔렸을 아니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유튜브 같은 데는 다 올라왔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네. 거기서 이제 예고편이 나왔는데 뭐 자막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조금 살펴봤더니요. 영어로는 뭐 내가 좀 성가신 성격인데 그냥 미리 경고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봐주면 안 돼요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고 또 대사 중에 얘 내 취향인데 이런 거 이제 할리퀸이 얘기하는 건데 번역된 대사에서는 이 오빠 마음에 들어라고 번역이 됐고 헤이 보이스 또 안녕 오빠들이라고 번역을 되게 귀엽네요. 이 귀여운 캐릭터로 절한되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한글 자막으로 되면서 캐릭터가 이거 여기 원래 이 영화를 만든 회사에서도 이걸 알면 조금 원작자가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캐릭터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죠? 완전 확 다르죠. 아니 근데 놀랍긴 하네. 내가 좀 성가신 성격인데 미리 경고하는 거야를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봐주면 안 돼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내용 자체가 완전 다른 내용인 것 같아. 메시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자체를 바꾸는 거는 너무 오역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한국적 정서에 맞춘다고 생각해서 이랬을까요? 맞춘다고 맞춘 거겠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서인 거죠. 본인의 정서. 어떤 면에서. 요즘 정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약간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여기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계정에 계속 이제 멘션을 이제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다행히 예고편 자막이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높임말을 했던 거를 봐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오빠도 빼고 얘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런 바뀌는 경험을 또 하게 되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말고도 사실 외화를 우리가 좀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영어에는 높임말이라는 게 없잖아요. 존댓말이라는 게. 근데 이제 번역되는 자막이 깔릴 때 보면 여자가 말할 때는 이렇게 존댓말로 딱 자막이 깔리고 남자가 할 때는 안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뭐 외화도 보면 TV에 특히 방영할 때는 더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빙하면 더빙하면 진짜 자막적으로 와요. 그래서 남자 성우는 반말을 쓰고 여자 성우는 존댓말을 쓰면서 그 예전에 그래서 엑스파일도 아마 둘 다 반말 쓰는데 한참 동안 여성 성우가 이제 존댓말 쓰고 이러니까 관계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어 자막으로 보는 느낌이랑 그게 되게 다른 경우도.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준 것 같기는 한데. 한 10년 전인가요? 민우에서 그래서 외화 더빙 관련해 가지고 한번 쭉 몇 개 작품을 분석해서 여성들은 높임말 쓰고 남성들은 이제 반말을 쓰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발견하게 된 게 무슨 그때 민우회가 그 강의를 기획해가지고 이제 강사분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던 거였는데 임지연이라는 역사학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민우에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늘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영어에는 그런 게 없고 문화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문화를 왜곡해서 거기 드라마에 따라서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여성은 높임말 쓰고 이렇게 하는 너무 한국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그거에서 이렇게 자막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기는 되게 문제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막 분석을 좀 시작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번역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서를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약간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싫으시겠죠. 그런데 뭐 앞으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의견을 보내면서 약간 기자들한테 동시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도 나고 막 이제 동시에.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자기네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별로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라는 게 참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이제 이런 번역 자막만 좀 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는 우리가 오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영화 얘기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 오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예. 그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아세요? 예. 유명해요. 아,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 뭐 지하철에서 그분이죠. 예. 시인이죠? 네. 네. 아, 예. 재치 있는. 이게 허를 찌르는 그죠? 네. 어떤 부분에.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 오빠라는 또 시가 있네요.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 이런 되게 응축돼 있네요. 그죠?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시인은 시인이네. 어떤 면에서 참 잘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고. 남자들의 어떤 심리를 그걸 뭐 의도하고 썼을 것 같진 않으신데 그래도 굉장히 되게 함축적으로. 직관적으로 네. 잘 쓰셨네요. 그렇구나. 정말 이건 남성들이 강해지는 한마디 네. 오빠에 대해서 좀 그 정도 해서 강해지면 할만하네요. 그죠? 할만하죠. 그 정도 쉽다. 네. 좀 강해져라. 키가 약하다고 난리인데 강해지게 만드는 거 되게 쉽네. 오빠 한마디면. 정말 네. 쉽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오빠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치밀한 성격. 야, 네. 아니 근데 이 오빠가 오라바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쭉 올과 아바이의 아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진 네. 말인데 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리고 미숙한 남자라는 그런 뜻을 가졌대요. 아버지도 미숙한데. 여튼 그리고 이 어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네. 이게 원래는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주로 손아래 남자 동기를 지칭을 다 쓰였대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남녀 사이 오빠 동생 호칭이 남녀 사이에서 이제 확대돼서 등장하는데 네. 원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형제자매라는 기독교 개념하고 확대된 가족으로서 민족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호칭이 변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진짜 그 친족 관계에서만 쓰다가 뭐 예를 들면 이광수의 소설에 나오는데 기독교도인 주인공이 평양 기생한테 교회에 나올 것을 설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조선 민족은 모두 한 가족이라면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대목이 나온대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랑 연결이 되었구나.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오빠라는 게 교회 오빠 느낌이 되게 강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고 이렇게 뭐 평등하다 이런 거랑 이러면서 어떤 우리 가족의 확대 개념으로 우리 모두 쓰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결합된.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가족에게만 쓰던 건데 측면에서 여성들한테 긍정적인 면도 있었나 보네요. 어떤 의미에서 좀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이고 가족을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우리 모두 가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고 하나다.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그게 지금도 교회에서 남아 있긴 하거든요. 교육. 형제자매라는 명칭을 되게 많이 써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그런 어원이 있었고. 교회 오빠란 말이 또 저런 어원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오빠 있고 교회 오빠도 그 교회 오빠도 약간 그 친족의 오빠의 연장선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연애하고. 아니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제 뭐 오빠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약간 분노의 지점들도 한편 얘기하긴 했는데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사연 중에 하나는 명절 때 이제 시집에 갔는데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오빠라고 호칭을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왜 오빠라고 하냐고 왜 그래서 이런 맥락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 하죠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두세 살 연상에 이제 뭐 남자랑 결혼했는 경우에 평소 둘이 이제 소칭이 오빠일 거 아니에요. 오빠인데 이제 갑자기 여보 이런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시댁 갔을 때 그렇게 썼을 때 엄청 이제 뭐라 하는. 그건 무슨 맥락이죠? 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섹슈얼 그건 약간 섹슈얼해 보여서 그런 건가? 가족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가족 오빠는 가족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친오빠잖아요. 그 오빠라고 쓰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뭔가 뭐 공식 명칭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가족 제도 안에. 그러니까 남편으로 대하려면 뭐 땡땡 씨라고 하거나 여보라고 하거나. 땡땡 씨라고 하면 되게 싫어요. 그럼 뭐 난리 하라는 나요. 거야? 땡땡 씨 진짜 난리 나요. 여보라고 하라는 건가? 누구 아빠? 그렇죠. 근데 애가 없을 경우에는 여보라던가 뭐 당신 안 되고 당신은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거고 보통 여보, 여보라고 하거나 누구 씨라고 한 것도 저는 되게 갈등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 씨 되게 괜찮은 용어라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누구, 그러니까 남편이 좀 더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위인 사람을 씨라고 명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여보로 주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빠라는 명칭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부르는 방식이 되게 혼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사연도 있었고 지난번 저희가 이제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팟빵에 댓글로 코코넛님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큐티보이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갑자기? 네. 우리나라 남자들 진짜 오빠 소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여동생이 둘이라 오빠라는 말 평생 징글징글하게 들었을 텐데 연애하게 되기 전에도 그 호칭에 로망을 갖고 있더니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말할 때 꼭 오빠가 이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연하인데 제가 뭘 부탁하면 이런 건 오빠한테 맡겨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항상 연상 사귀고 싶어 했는데 남자한테 기대고 싶고 리드 당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반대 욕구가 있겠죠? 그런데 여성주의를 알게 되고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흔한 말에 문제의식을 갖게 돼도 이미 생긴 욕망이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런 사연을 코코넛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오빠가 여동생이 둘이라 오빠라는 말 평생 징글징글 들었잖아요. 근데 여동생이 오빠라고 하는 말과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하는 말은 함의도 다르고 느낌도 되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두 개는 같은 명칭을 쓰지만 그리고 이게 이분의 편견일 수 있어요. 여동생이 둘이라 오빠라는 말을 평생 징글징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오빠라고 안 했을 수 있어. 야, 뭐 사이가 나빠. 필요할 때만 오빠라고 들었을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못 들었어. 충분히 못 들었고 뭔가 오빠로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단어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여동생한테 못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런 거를 뭔가 막 자기가 책임지고 리드하고 뭐 주도하고 막 이런 거를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수도 있어요. 꼭 여동생이라고 해서 저 같은 여동생도 있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여동생이 오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오빠 이러진 않죠. 여자친구는 톤이 다르지. 오빠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동생은 오빠 이렇게 승질 약간 승질 오빠 막 이렇게 약간 그러죠. 방금 그거는 약간 여자친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 금방 대구 억양이 나왔어요. 그죠. 오빠야 이럴 때 이제 대구 억양이 나와가지고. 특히 오빠와 관련해서는 그 대구 쪽 경상도 쪽 그 역양을 상당히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죠.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좋아하죠. 다시 약간 이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꽃뱀님은 이 사연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나보다 나은 남자 만나야 된다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아니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받아야지 이제 더 이렇게 밝아지고 예뻐지고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여자는 사랑받는 여자 되는 쪽으로. 그쵸. 근데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기 좀 어렵지 않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지 않아요? 더 안 좋거나? 더 안 좋은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쵸. 다행이겠죠. 나은 남자를 만나야.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나 봐요. 그런 남자를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나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 강해진 게 아닌가? 그 나은 남자가 뭐죠? 그러니까 날 더 사랑해주고 조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은이라는 것이 네. 여러 가지가 개별 한계가 기준이 있겠죠. 있겠죠.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커버해주는.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슷하고 약간 그렇지 않나요? 판단할 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은 남자라는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항상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도 보통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좀 낮게 여기서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경제적 조건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이런 얘기할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경제 조건과 리더십. 리더십을 이제 원하는 욕구가 이제 오빠 이분이 이제 스스로 성찰하는 지점이 그 욕망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 리더십 있고 소위 오빠 역할을 하는 오빠 역할 경제적 조건이 나보다 나은 어떤 남성에 대한 욕망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그쵸. 둘이 같이 지지리 볶고 있으면 그렇죠. 그죠? 좀 괴롭고. 그래서 여성들이 약간 리더십 있는 남성에 대한 사실 좀 환상이 좀 센 것 같아요. 리드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죠? 네. 그래서 인생을 뭔가 같은 배를 탔으면 그 배를 잘 항해할 선장 같은 구체적이시네요. 선장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한 로망이 되게 있어요.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나 바깥에서 여성들이 뭘 많이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뭘 챙겨야 되고 뭘 어쨌든 잘 정돈해서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많아서 약간 피곤해져가지고 좀 연애 관계에서는 좀 놓고 싶은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남성들이 어느 정도 그 20대 정도일 때까지는 별로 책임 있는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저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분은 남자한테 기대고 싶고 리드당하고 싶고가 남자가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리드하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남자가 아니어도 만약 이분 여자랑 사귀어도 자기는 약간 리드하는 역할이 좀 귀찮은 뭐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남녀 관계에서만 연애를 해보다 보면 이게 이제 여성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 캐릭터가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그런 거 요구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너무 리드를 해요. 성격이 너무 주도적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도 왜 이런가? 되게 여성스럽지 못한 거? 왜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제 끌고 가는 배에 타지 못하고 앞에서 그거를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되나 그 두 가지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하여튼 전자가 더 강하신가 보죠. 이분은 그냥 이렇게 또 여성주의 뭔가 이걸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게 좀 아닌 것도 같고 하지만 또 이런 욕망은 또 여전히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는 연하라고 하네요. 근데 남자친구가 연하인데도 오빠한테 맡겨. 정말 귀엽다. 귀엽죠. 뭐. 에휴, 뭐 맡기세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한번 확 갖다 맡겨봐요. 진짜로 짐을 알아야 돼. 큰 짐을 맡겨야 돼. 작은 거 맡기면 안 돼요. 자잘한 거. 자잘한 거는 그냥. 근데 이제 여성 보통 그렇게 약간 서로 길들이잖아요. 조그만 거 살짝 주고 네가 리드해 내가 끌고 갈게. 그렇게 하고 사실 큰 건 짐은 자기가 지고 있고 보통은 여성들이 많이 그러죠. 한국에 이제 중년 부부들이 다 그러는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아유 그랬어 잘했어.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해주고 사실은 이제 짐은 자기가 끌고 근데 남자한테 기대고 싶고 리드당하고 싶은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게 짐은 최소한 짐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 있잖아요. 최소한 리더십 있는 남성에 대한 욕구가 짐짝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끌고 가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더십 있는 남성에 대한 욕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빠도 만약에 거의 여성이 짐짝 수준이잖아요. 자기한테 맡기라고 안 그럴걸요. 짐짝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짐짝이었어 봐. 아유 맡기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그런 거는 이분도 아시겠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기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거의 그때 나랑 비슷. 그러니까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 나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분도 아실 것 같아요. 나은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나아져야 될 나를 약간 방기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또
들어온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구로동에 사시는 김모 씨가 이런 고민을 적어주셨는데요. 말할 때마다 오빠는 하는 사람 너무 듣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될 사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제가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 입 다물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입 다물게 하고 싶은가 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말씀마다. 습관인데 오빠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제가 오빠 말 그냥 쓰잖아요. 진짜 정말 그냥 쓰는 건데 근데 한 번은 진짜 너무 이 오빠라는 말에 좀 취해가지고 함의를 담아서 계속 쓴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알바하던 사람이었는데 알바를 몇 명이서 같이 하는데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오빠가 이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조금 싫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오빠가 아니어도 다 되게 듣기 싫지 않아요? 네, 언니가 더 싫어요. 언니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배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칭하면서 이거 되게 이상한 도치예요. 그쵸. 아니 그렇죠. 이게 오빠든 뭐든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엄마가 이렇게 예, 예. 표현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에 되게 도취돼가지고 몰입돼가지고 큐티보이는 이 네. 물이 참 좋아. 뭐 이런 거랑 약간 어, 이상한 그렇잖아요. 거잖아요. 좀 어. 이상한 네, 거잖아요.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누구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네. 좀 싫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때는 뭐가 싫은지 정확히 되게 어릴 때였어요. 20살 초반 때였는데 알바를 이제 야간에 같이 하는데 조금 야간에 이제 힘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 열심히 같이 했는데 한 번 계속 이러길래 제가 뭘 하다가 힘들면 계속 불렀어요. 오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오빠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잖아. 그 끝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오빠가라는 말을 좀 더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오빠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쪽을 계속 주동하니까 밀어붙이는 방식이. 네, 오히려 차라리 오빠니까 이걸 해. 뭐 이런 식의 약간 짐을 아까 얘기했던 얹히는 방식, 얹혀주는 방식. 그러니까 오빠가 한번 감당해봐 약간. 그랬더니 좀 덜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생.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방법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데 또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좀 열심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걸 깨닫기까지. 맞아요. 한 몇 달 진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얘기를 계속 몇 달. 몇 달 그러더니 점점 좀 잦아들었어요. 약간 그냥 그 사람 잦아든 거 아니에요? 그런 상관 아니 힘들었던 거지. 자기가 오빠가 하면 이제 이런 책임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 예, 방식이었군요. 그래서 뭐 왜냐면 계속 볼 사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몇 개월 그 꼴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뭐 꽃뱀님은 다른 뭐 있을까요? 입을 닥치게 할 수 있는? 아니 저는 그냥 제일 직구죠. 뭐. 오빠가 하면 좋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분 데미지 입으니까. 데미지 입지 않고. 꽃감님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저 그럴 수 있겠네요.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한테 누가 오빠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처음 못할 것 같아요. 딴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관계예요. 이게 못해요. 오빠가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류를 한 사람 친척 중에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저는 이게 되게 정체성,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자존감인 거거든요. 오빠가 그건 상대가 불러줘야 돼. 호칭은 상대가 부르는 거야. 너가 부르는 게 아니야. 모든 호칭은 특히 높을 때는 언니, 뭐 선배, 뭐 그러니까 이건 왜 자기가 그러니까 부른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의존적인 어떤 정체감의 느낌이 드는데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오빠다. 오빠다. 나는 너의 오빠다.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그걸로 굉장히 정확히 하고 싶은 그쵸. 그런 거죠. 왜냐면 안 할까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안 할까봐 한마디라도 오빠라고 안 할까봐 그런 되게 그러면 이쪽은 동생은 동생이 이런 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돌려주는 식으로. 근데 그건 되게 억양이나 이런 게 많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생은 뭐 이렇게 약간 깔끔하게. 네. 동생은 지금 이거 약간 애교 떨어야 되잖아요. 괜찮으실까요? 동생은 지금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오빠한테 그 시킬 때 그랬거든요. 네. 막 하다가 힘들다. 오빠가 해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약간 했었거든요. 난 못해요. 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애를 먹였죠 제가 일부러.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의외로 큐티보이님은 어울리네요. 어울려요. 저 애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의외로. 아니 오빠는 오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네요. 저 잘해요. 잘하고 그때는 정말 작정하고 약간 한 거고 평소에는 뭐 이런 말도 쓰진 않죠.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동생은
오늘 돈 안 가져왔는데 뭐 이런. 아이고 연기가 많이 필요하네요. 근데 좀 자기 가면을 많이 써야 되겠다. 네, 페르소나가 많이 3개만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사람이 좀 세면 이 사람이 오빠가는 전체색이 진짜 세면 그것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죠.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죠. 동생은 이러면 얘 나한테 마음 있나? 이 지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남자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전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상황 대학 다닐 때 어떤 남자 후배가 여자 후배들한테 항상 오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별로여서 너는 왜 맨날 오빠가라고 말하냐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 후배한테는 말끝마다 과장된 흉내를 내면서 누나가라고 미러링을 시전했습니다.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후배가 말끝마다 오빠가라고 하는 거를 우스운 일로 만들면서 놀리는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을 했다. 뭐 이런 대처? 이 집단이 가능했네요. 이거 놀리고 약간 낙후시키는 게 집단이 가능해는. 근데 서로 상승 효과가 이제 잘 모르면 그죠. 얘는 이제 계속 오빠가라고 하고 나는 계속 누나라고 하고. 근데 요즘에 오빠가라고 하는 게 어떤 집단이든 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요, 그 언니스 보면은 박진영이 가르칠 때 있잖아요. 오빠가를 한 100번을 하더라고요. 봤어요? 봤어요. 근데요, 그 오빠가를 진짜 모든 말투에 다 해요. 오빠가 있잖아. 이러면서 해. 오빠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 여기 뭐야. 학생 약간 배우는 프로듀싱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이런 관계를 하긴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에 한마디씩 붙여 오빠가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언니스를 열심히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진영의 생각은 자기가 사실 엄청난 선배잖아요. 엄청 선배이기도 하고 엄청난 거대 기획사의 사장이잖아. 그랬을 때 자기가 약간 편하게 다가가는 방식이 그거라고 습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라고. 근데 라미라는 그런 느낌 아니었는데? 라미라는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 티파니나. 아니 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래야지. 아니야 티파니나. 아니 그러니까 더 어렵게. 아니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티파니나 제시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박진영보다 더 능력이 더 출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 관계를 약간 상쇄시키려고 더 일부러 자기가 위에 있는 거를 선점하고 딱 들어가려고. 그리고 약간 사적 관계화 하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압할 수가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박진영 싫치는 게 아니라 되게 싫은데 그냥 제시나 티파니 같은 경우에 자기가 너무 높게 느껴질까봐 그런 단어를 쓴다고 생각해요. 잘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잘못 이상하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봐 편함을 저런 식으로 습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나는 반대로 느꼈어요. 완전히 박진영이 제압할 수가 없어요. 티파니나 제시를 능력으로.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빠가를 하나? 왜 그런 화법을 계속 하지? 이런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박진영 씨를 이 자리에 모시고 싶네요. 왜냐면 어떤 기분이신지 왜 그러시는지.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꼈는데 되게 귀에 거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네요. 요즘에도. 네, 맞아. 거기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 TV에서도 멀쩡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성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리더십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약간 다정다감하고 친밀한 남성들이 하는 전략적인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그래서 내가 해줄게. 오빠가 이렇게 할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확 이렇게 리더십에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이렇게 기질적으로 다정다감한 남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이런 저는 약간 매력이 없는 남자가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감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그 자체로는 애쓰는 느낌. 그러니까는 이제 호감을 주기 위해서 오빠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뭘 해주는 거잖아요. 오빠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해도 된다. 내가 그 약간 해주겠다. 약간 뭐 그런 거 관계 설정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내가 매력이 있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여성들이 잘 다가오면 그렇게 굳이 예를 들면 현빈이나 뭐 김우빈 씨가 제가 좋아하는 분 얘기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그냥 쉽게 듣고 편하게 그런 느낌을 가만히 있어도 섹슈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라는 말을 솔직히 쉽게 듣는단 말이야. 못 들은 애들이 좀 모든 애들 예를 들어 좀 나이가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아저씨들 약간 예를 들어 저 예전에 이제 아이유랑 박명수랑 그 작업할 때 박명수가 계속 아이유한테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라고 그러는데 아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김건모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빠 될 수 없는 사람들 없는 그러니까 오빠라는 명칭이 주는 그
어떤 어떤 가능성. 가능성이 아예 열고 싶은.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차단되는 느낌인 거야. 본인들이 아저씨라고 하지 않지. 내 선생님이나 선배님이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그들과 연애도 할 수 없는 어떤 관계라는 걸 확인사를 받는 느낌인 거야. 그랬을 때 좀 느끼고 징그럽게 약간 오빠라고 불러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어리거나 나이가 되게 많은 남성들이 이런 욕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그쵸. 얘기를 많이 못 그 듣고 범주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쵸. 그리고 더 듣고 싶고. 그렇죠. 왠지 짠해지네요. 뭐 짠하고 뭐 있어? 짠하다기보다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찌질한 약간 느낌을 떨어지는 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위치를 그냥 이렇게 어쨌든 어떤 시기에 자기 위치를 굳이 억지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그죠? 그 나이가 되면 그냥 그 나이에 맞게 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그렇죠. 관계 설정을 하고 싶은. 그럼으로써 더 약간 성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 왜냐면 아저씨 더 싫어지지. 아저씨나 선배나 그런 사람한테 링글링글해지고 어떤 관계가 쌓이면 또 성적 긴장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리고 꼭 이렇게 하는 거 여성들이 정말 싫어해요. 싫어요. 남성이 혹시 듣는다면 완전히 저 사람 찌질하구나, 애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다 자기가 받아요.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 받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근데 절대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않죠. 거기서 성적 가능성이 차단됐어. 이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안쓰러워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그냥 해주고. 여성들이 보통 대부분 느끼는 거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얘기를 누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가서 해주고 싶네요. 꽃뱀님이 예.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넌 끝이야 이렇게. 넌 가능성 저는 항상 차단 모든 사연에 얘기하지만 데미지를 입지 않고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 데미지는 좀 입어야 돼요. 본인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데미지는 자기죠. 지금 예. 제가 큰 데미지. 관계 데미지가 약간 있을 수 그런 건 있겠죠. 있을 수 예. 없죠. 맞아요. 아니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상대 그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그 당신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오빠가 붙이는 거 정말 나는 괜찮은데 나한테는 해도 된다. 근데 다른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차라리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하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문자로 약간 나는 괜찮다. 근데 나도 싫어. 나는 괜찮아. 사실 뭐 근데 마지막에 사실은 나도 싫어. 그게 더 데미지 큰 것 같다. 사실은 나는 괜찮다. 왜냐면 잘못하면 나는 괜찮다 하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 약간 얼굴이 찡그리면서 얘기해. 이게 비언어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지못해 봐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안 될 것이다. 나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마. 그쵸. 이게 꼭 왜냐면 전 진짜 남자들이 되게 착각을 잘하기 때문에 이 얘기 잘해야 돼요. 왜냐면 친절하게 잘못하잖아요. 진짜 줘야죠. 그러면 나는 나한테만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아니에요. 연애 관계로. 진짜예요. 저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아까 질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만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약간 정색은 깔아요. 정색은 당연히 깔고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에 감정 빼고 요즘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여성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자기를 지칭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얘기는 내가 어떤 얘기 듣고 싶은지는 알겠다. 당신을 위해서 심정은 이해는 심정은 내가 이해한다. 듣고 싶은 건 내가 안다. 하지만 안 했으면 당신에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충고하듯이. 정말 여러 남성 살리면서 가네요. 그죠? 네. 정말 많이 알려주네요, 진짜. 알려줘야 할까 싶기도 해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요? 비호가 그러냐 내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기도 해요, 사실. 놔두면 내가 힘드니까요. 예. 또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제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꽃뱀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더니 주변 남자들이 두 파로 나뉘었어요. 제가 무슨 성별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라는 쪽이랑 오빠라고 부르라는 쪽 두 선택지 다 별로였던 게 오빠라고 부르면 평범한 여자처럼 변하라는 지적을 받고 형님이라고 부르면 목욕탕을 같이 가자는 등 성희롱을 받아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오빠 못 잃어 쪽도 싫지만 내가 왜 형님이라고 불렀어야 했나? 저도 그때 꽃뱀님처럼 쌤이라 부를 걸 그랬어요. 호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들이 더 괴로워서 나이 많은 남자랑 잘 못 친해지고 지금도 그래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상대방이 바라는 게 많은지 싶습니다. 네. 레즈비언이라고 이제 커밍아웃 했더니 반응이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거 약간 놀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레즈비언이야? 그럼 남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부족한 상식이 부족한 파와 안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형님,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랑 트랜스젠더랑 또 혼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모아놓고 좀 일단 상식에 대한 강의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계속 이제 오빠라고 계속 불러라. 그런 남성의 거죠. 자기 정체화는 여자 좋아하면 그냥 남자인가 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 이런 거 이해 못하는구나. 그렇지 여자를 여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여성 혐오냐 맞아. 이러는 거고 네. 남성들끼리 좋아하는 게이를 보면 여자라고 그러고 그쵸. 누가 여자냐 꼭 누가 그쵸, 여자인지 그쵸. 알아야겠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네요. 누굴 좋아하는 게 자기 정체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형님 저는 일단 형님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는데 아니 친족 관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 저기 S라는 친구가 네. 예. 네. 아 형님이라고 불러요? 네, 아. 형님이라고 하죠. 저 동생 이렇게 하고. 아 그렇죠. 저도 다른 제가- 맥락인데. 근데 저도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있긴 해요. 뭐지? 이 여기 느낌 뭐지? 되나? 얘기해도 되나?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괜찮으면. 아니 저도 이제 그 레즈비언인데 레즈비언이죠. 레즈비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오빠라고 말을 되게 편하게 쓴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랑. 아, 그런- 그래서 편안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상대방도 알아요? 나도 편하고 그 사람 또 그런 거지. 아, 그 상대방이 아는 알아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 몰라도 성적 긴장이 제가 없어. 네, 몰라도 제가 워낙 남자 같고 보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일단 나부터가 그 사람이랑 아예 성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빠에 대해서 부담도 오빠라고 부르는 게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를 때도 에너지에 아마 그 성애적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지. 네, 정말 오빠 그냥, 오빠. 아니 애교 떨 때도 있어요. 그 네. 친한 사이니까 그냥 친구 떨지만 주변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 다가 성적 긴장감이 아예 없는 사이란 걸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호칭처럼 불리는데 그냥 호칭. 정말 의미 없는 호칭. 호칭처럼 불리는데 근데 제가 누나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되게 복잡하네요. 네. 근데 네. 누나랑 호칭을 쓸 때는 근데 나도 그래서 알긴 알겠더라고요. 왜 오빠랑 호칭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특히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도 어떤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남자들한테 그런 거를 복무해주기 그러니까 싫은.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센 사람은 하기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기운이 그냥 뭔가 내가 싫어. 이미 깔고 느낌이 들어가는. 싫어. 그러니까 왠지 몰라도. 이미 내가 깔고 들어가. 이 저 사람 아래로 깔고 들어가는 네, 성적인 네.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걸 뭔가를 깔고 들어가는 언니랑 느낌. 언니랑 그렇지 달라요. 다르죠. 성적인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함의한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누나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쓰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네. 그걸 써보니까 알긴 알겠더라고요. 왜 오빠라는 호칭을 안 쓰는지. 그러니까 누나라는 호칭을 쓰니까 성적 긴장이 생겼어요? 생겨요. 예, 예.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아니, 된다. 좀 무정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기더라고요. 예. 어. 그러니까 생겨요. 아. 생겨가지고 연상을 좋아하세요? 연상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꼭 그렇구나. 근데 그리고 이제 누나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니까 언니 말고 자신이 네. 남성으로서 네. 갑자기 트랜스로 나이가 가는데. 많은 근데 뭐 저는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트랜스와 이제 레즈비언의 좀 중간이라고 생각해서 제 스스로가.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누나라고 부를 네. 때 네. 큐티보이님이 네. 성적 긴장이 느껴진다 했잖아요. 본인한테 상대방은 아니 상대방과 나도 상관없이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겠죠. 느끼는 거. 느껴요? 왜냐면 그럼요. 누나라고 모든 사람을 제가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예를 들어 누나라고 내가 모든 나이 많은 여장을 다 누나라고 부르진 리가 않잖아요. 그럼 언니라고 저한테는 안 부른다- 그러시던데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언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 부르는데 누나라고 부르는 게 되는 어떤 관계가 있어. 그 관계는 별거리야. 조금 있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분명. 응. 그런데 그런 아니 그러면 이제 많은 많은 여성들이 오빠라고 부를 때 어떤 성적 긴장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가요? 건 아니나 선택적으로 구별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여성은 구별할 것 같고 각각에 따라서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대중 없이 쓰기도 네,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네. 내가 그런 사람에게만 쓰기도 하고, 쓰겠다. 그쵸. 근데 남자들은 대중 없이 그거를 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죠.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쓰겠다. 친오빠만 딱 쓰겠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처럼 친오빠한테도 잘 안 쓰는 가해져가지고 굳이 호칭 뭐 만들 일을 잘 안 만들어요. 안 예, 만들더라고요. 예. 호칭 자체를 안 해요. 잘. 예, 예, 예. 그냥 바로 본론으로 그냥 예, 들어가고. 그래도 그래도 뭐 부르긴 해야 되잖아요. 왕왕 봤어요. 왕왕 봤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오빠한테도 오빠라는 호칭 쓰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오빠라는 호칭 쓰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성적인 건 아니지만 오빠라는 용어가 너무 훼손돼가지고 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오빠. 이 위계가 딱 결정되면서 맞아요. 남녀 특히 남녀일 때 언니라는 걸 쓰면서 결정되는 위계랑 오빠라는 호칭을 쓰면서 결정된 위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기 친오빠한테도 오빠라고 부르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아니, 저는 근데, 되게 또 희한하게 저는 페미니즘이랑 상관없이 오빠 언니를 잘 못했어요. 진짜 오빠 언니가 없어요. 오빠도 없고 언니도 안 나도 부르면서 제가 첫째 부르니까 없는데 이제 대학 갔을 때도 이제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한 살만 많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싫고 언니도 싫고 그러니까 관계를 약간 그런 식으로 맺는 거가 약간 낯간지럽고 그것도 약간 이렇게 애교와 이렇게 약간 맞아, 친밀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미된 호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저는 이거 둘 다 그럼 불리는 것도 조금 힘들어했어요? 불리운 적도 없는데요. 언니라고 그럼 아니 후배들이 뭐라 불러요? 그냥 뭐라 꽃뱀. 불러요? 이렇게. 저는 예 그냥 그때 뭐 이렇게 여성주의 별칭. 모임을 아, 했으니까 아. 별칭으로 불렸죠. 언니라고 불리지 않고. 근데 진짜 호칭이라는 게 희한한 게 진짜 왜 예를 들어 한 2-3살 적어도 나를 언니라고 계속 불러왔던 사람과의 관계랑 다르죠. 나랑 막 7살, 8살 차이 나는데 나를 막 그 이름이나 그냥 정말 반말 쓰고 이름이라 느낌 이렇게 달라지죠. 부르는 거랑 달라요. 관계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호칭이 정말 내가 중요한가 봐요.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민회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는 이제 그 별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언니 동생 하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불린 제가 이렇게 언니로 불리는 어떤 활동가하고 어떤 시기부터는 별칭으로 그냥 다 불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활동가하고 약간 느낌이 관계 다르죠. 근데 나이 차이는 언니라고 부르는 친구가 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1-2살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언니라고 부르고 저는 나이 차이 훨씬 많이 나는데 저한테 그냥 별칭만 딱 부르는 친구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한국말 있으면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나를 1-2살 적은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7-8살 적은데 근데 나랑 나는, 완전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데 모였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관계가 달라요. 그만큼. 그러니까 관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관계가 이렇게 오래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다가 그렇게 언니라고 부르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좀 오래됐을 때 한 10년 넘게 관계를 맺었을 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건 되게 좋은데 애초부터 딱 나이 까고 언니 아니면 오빠 누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왜냐면 전혀 친하지가 않은데 사실 그 호칭 굉장히 사적 호칭인데 얘기도 하죠. 그게 저는 되게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어서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인천에서 서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남자들이 선배나 직책으로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할 때 오빠라 부르긴 참 싫은데 대안이 될 만한 적당한 호칭은 없어서 난감해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분의 사연인데요. 예전에 외국에서 일할 때 동기로 들어간 남자가 오빠, 형 호칭에 목을 매는 인간이었어요. 외국에서 일하니까 현지 사람들이랑 현지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그 나라 말로도 오빠 호칭을 엄청 강요했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호칭에서 위계 문화가 크지 않았는데 오빠를 붙이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자기 불만을 토로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진솔 얘기 같은 거 나누는 분위기만 나오면 땡땡이 너 예전에 나랑 무슨 얘기할 때 왜 나한테 땡땡 오빠라고 안 하고 땡땡이라고 얘기했어? 라면서 꼬깃꼬깃 기억의 조각을 펼쳐내던 그런 진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결국 사업장 내에 있는 그 나라 직원들에게 자기 앞에 오빠에 준하는 해당 호칭을 꼭 쓰도록 선포를 하였었습니다. 40, 50대 동네 어르신들도 그 남자에겐 오빠에 준하는 특정 호칭을 꼭 붙여야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조금 치료가 예전한 그를 떠올리면 오빠라는 호칭 누군가에겐 고추만큼 중요한 그 무엇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개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오빠 라고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브라더 킴. 저분은 뭔가 정신 분석학적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석이. 뭐 트라우마가 있나? 뭔가 좀 저를 보면서 남자들도 뭔가 그에 준하는 호칭을 써야 되는 그 형이라던가 대목에 이르러서는 좀 이 사람 조금 이거는 약간 뭔가 언니의 목매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위계를 정확히 다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40, 50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어쨌든 이름 그 자체만 아니고 뭔가 호칭을 붙여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니까 뭐 약간 매니저 아니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 그 매니저라고 부르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부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큐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큐티 매니저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를 늘 존대하라는 약간 뭔가 뭔가 존중받고 싶은 이런 게 있었나? 인정받고 싶은 뭔가 좀 안쓰러운 느낌이 좀 이분은 김오빠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혹시 대안이 될 만한 그 적당한 뭐 호칭이 없을까요? 저는 그거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다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남녀를 떠나서 조금 연배가 높다 이러면 다 삼촌이라고 그러고 여자도 여자 어르신한테 삼촌이라고 그러고 남자도 여자 어르신한테 그러고 남자 어른한테도 그러고 다 삼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연령이 되면 똑같이 부른다고. 전 그게 TV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거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촌은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언니를 예전에는 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박이가 그 슈퍼맨 거기에서 보면 자기 누나들 따라하면서 언니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언니라고 하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언니 오빠를 못 잘 어색해가지고 오빠를 안 불렀기 때문에 그냥 쌤이라고 했어요. 그냥 선생님 쌤. 예를 들어 뭐 큐티 쌤. 예. 그렇게 일괄 통칭해요. 지금도. 쌤. 근데 저는 예전에 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 왔다가 우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별칭이 아니라 선생님 뭐 이런 표현을 뜨고 회원들은 잘 몰랐을 때는 선생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무슨 학교냐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 그러냐고 그렇게 또 막 이상한 집착을 보이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괜히 막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저는 그 이제 반성매매 운동한 단체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성판매 여성들을 언니라 불렀어요. 다 나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외부 연구자가 와서 문제 제기했거든요. 언니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 나이상 뭐 되게 위기적이고 대상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때 저는 되게 기가 찼거든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관계 쌓아올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이제 호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친다면 왜냐면 딱히 어떤 호칭이 언니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니 네트워크란 단체도 있잖아요. 갑자기 아니 언니라는 용어는 사실 위계적인 것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자매나 그런 성격이 좀 강하긴 하잖아요. 분명히 위계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약간 오빠랑 느낌이 다르죠. 네. 진짜 뭐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언니라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냥 약간 통칭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의 뭐 주변의 여성들 아니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하죠. 호칭을 약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혹시 큐티보이님은 대안이 될 만한 무슨 적당한 호칭?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연에서 성배나 직책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특히 직장에서는 나이 많은 남성한테 사실 오빠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딱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라 부르는 것도 안 좋고 오빠라 부르는 것도 안 좋고 그럴 때는 특히 일반 직장에서는 정말 직책으로 정확하게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대리인데 남자가 이렇게 딱 제 친구 사연인데 대리라고 부르기 좀 뭐 서로 어색하니까 우리 뭐 이름으로 불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이름이 뭐 진영이면 진영 씨 이렇게 근데 제 친구 되게 정색하면서 대리로 불러달라고 그냥 김 대리로 불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되게 정확한 저는 응대였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걔가 얘기하는 게 더 특히나 그 남녀 사이에는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더 편해지면 야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침범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직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직장이고 그냥 좀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직책으로 그럴수록 꿋꿋하게 직책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제일 애매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이런 경우에 선배라고 부르는데 왜 선배라고 부르냐 우리 친한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그럴 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빠라고 잘 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든 오빠든 부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도 오빠든 저는 네. 불리우면 네. 대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부르는 사람도 대가가 있고 불리우는 사람도 대가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음. 거는 좀 뭐 알고 있어야죠 본인이 그게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은 오빠라는 주제 가지고 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소감 한 마디씩 할까요? 소감. 네, 저는 간만에 나와서 즐거웠는데 어색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입이 덜 풀려서 좀 네, 안타깝네요. 네, 좀 더 네. 하고 근데 제가 가셔야 돼요? 또 일에 바빠가지고요. 아쉽다. 네. 근데 입이 덜 풀리신 건 맞아요? 말 네. 많이 하시던데.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달라요. 잘하셨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요. 예. 네, 저는 이제 이만. 예. 네. 아무튼 반가웠어요. 정말 예. 반가운지 모르겠지만 예. 반가웠고. 언제든지 또 불러도 되죠? 제가 부르면 그렇게 또르르 다 나오는 사람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즐거웠어요. 예. 예, 즐거웠습니다. 다음 방송에 또 만나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